우리 대부분은 지금 당장 혹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래야만 운동 동기부여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다이어트 혹은 근육 증가를 위해 운동을 하고 환자의 경우 근골격계의 재활 혹은 전반적인 대사 및 면역 건강의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며 운동선수의 경우 자신의 운동 종목에 해당하는 수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즉 신체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부분은 근육 및 심폐 시스템 혹은 대사 및 면역 시스템의 기능 회복 및 그 강화를 위해 운동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신체 시스템들 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들을 주관하는 우리의 뇌, 즉 신경 시스템 또한 회복 및 강화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라고 하면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앞서 말씀드린 다른 운동 목적들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뇌, 즉 신경 시스템은 기타 모든 시스템을 주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동이 해당 시스템을 회복 및 강화시킨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운동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운동 중 우리의 뇌는 신경 전기적 활동 및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므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규명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은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 및 개선해주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노화에 따른 치매를 줄여주며 파킨슨병에 대한 증상을 치료하고 불안감 및 우울감을 낮춰주며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소시켜줍니다. 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시되는 주요 요인들로는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신적 자극,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그리고 활동적인 사회생활 등으로 보고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해당 요인들 중 하나인 운동의 경우 다른 모든 요인들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지닙니다. 운동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주된 활성화 부위로는 전두엽, 전전두엽 피질, 시상하부, 그리고 해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운동 혹은 휴식 중에 우리 뇌가 보이는 신경전기적 활동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약한 수준의 뇌 활동을 의미하며 다른 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다 강한 수준의 뇌 활동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은 다양한 영역의 뇌 활동을 자극하며 운동 중에는 뇌로 보내는 혈류량이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뇌혈관의 퇴화는 치매를 야기하기 때문에 뇌로 보내지는 혈류량을 유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해당 능력을 발달시키는 운동은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를 예방하는 복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치매란 언어, 공간 능력, 기억, 생각 및 추론, 판단 등과 같은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아직 그 발병 기전 및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뇌세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의 핵심 기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운동의 효과를 보고한 여러 연구들 중 하나인 본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동에 참여는 알츠하이머의 시작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보고합니다. 아직 완전히 규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운동이 뇌를 보호하는 잠재적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은 다음과 같은 통제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운동은 뇌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운동은 뇌 혈류량을 유지시키고 글루카곤-like 펩타이드 1 수준을 증가시키며 이는 둘 다 알츠하이머를 야기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감소시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는 여러 사망 원인 중에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이, 가족력, 그리고 성별 등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이 중에서 정기적인 운동 수행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1위부터 8위에 해당하는 다른 질병들, 즉 고혈압,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비만, 당뇨,
그리고 각종 암 등에 대한 발병 위험까지도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를 지닙니다. 즉 매일 적당하게 복용하는 운동이라는 단 한 가지 보약으로 주요 사망 원인 대부분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뇌 관련 질환인 파킨슨병은 천천히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이 점차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근육의 움직임 및 협응력과 같은 신체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타나는 주된 증상으로는 느려진 신체 움직임, 휴식 시 손떨림, 팔다리 및 몸통의 경직, 균형 감각의 저하, 빈번한 낙상 등이 있습니다. 운동이 파킨슨병의 증상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그 기전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파킨슨병 증상에 대해 운동이 지니는 효과는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 특히 운동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므로 시냅스의 접합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기전들을 통해 운동 신경망을 개선 및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운동은 신경 영양인자 발현 및 뇌 혈류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뇌신경세포를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기존에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운동이 지니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전 세계의 약 3억 명 이상이 현재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현재의 전 세계적인 특별 상황까지 고려하면 우울증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들은 처진 기분, 슬픈 감정, 피로, 수면장애, 식욕 및 체중 변화, 여러 사건에 대한 관심 저하, 희망 없음, 자살 등이 있으며 주된 위험 요인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신체 비활동, 가족력,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그리고 만성적 건강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은 운동 보약이 이러한 여러 우울증 관련 문제들을 개선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동이 지닌 놀라운 항우울 효과에 대해 설명드린 이전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에 참여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주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부정적 영향들을 낮추는 효과를 지닙니다. 다음은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운동이 해당 만성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즉 만성 스트레스와 운동 간의 그 밀당 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 심폐, 대사, 면역 시스템만 회복 및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든 시스템들을 통제하는 신경 시스템 또한 회복 및 강화시켜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보약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운동을 통해 본인의 목적만 달성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선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아가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운동이라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복된 보약을 서로에게 선물함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유익들, 즉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뇌를 살리는 복된 보약,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